선배님 먼저 드세요. 쇼하지마. 카메라라도 도는 줄 알아? 밥 양보한다고 천사 돼? 당연히 선배가 먼저지. 꼬우면 먼저 입사하던가. 그날 공장 식당엔 밥이 단 한 그릇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그릇 때문에 한 남자가 울었죠. 지금도 그날이 잊히질 않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그릇이, 그저 밥 한 그릇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묻곤 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밥 한 그릇 가지고 그렇게까지? 맞아요. 그냥 밥 한 그릇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는 공장 식당의 흰쌀밥,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한 그릇 앞에서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순간이 한 공장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20년 전, 그 비 오던 야간 근무날, 형광등, 불빛 아래 땀과 철 냄새 가득한 공장 안에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세상에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한 그릇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희망이라는 걸. 그날 밤 식당에 밥이 딱 한 그릇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12명의 사람이 서 있었죠. 모두 배가 고팠어요.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 그릇은 단 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누가 그 밥을 먹었을까요? 누가 양보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 남자가 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작은 이야기. 하지만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였던 그 밤을 말이에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던 야간 근무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오던 야간 근무날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한 공장 안은 이미 땀과 철 냄새로 가득했죠. 휴, 드디어 끝났다. 야,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 손목 좀 봐. 저리다 못해. 이제 아예 감각이 없어. 잔업을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작업복 지퍼를 내리며 피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12명. 그날 밤 야간조로 남은 사람들은 딱 12명이었습니다. 다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이마엔 땀이 흘러내렸고, 눈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표정만큼은 살아 있었죠. 야, 오늘 식당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자.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죽자.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간 근무의 유일한 낙. 그건 바로 새벽에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어요. 차가운 기계 옆에서 몇 시간을 버티고 나면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간절한지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아줌마, 아직 안 다 드셨죠? 오늘은 제발 국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김치만 있어도 좋아. 제발. 사람들은 서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이 줄을 서서 수저통 앞에 모였죠. 다들 지쳐 보였지만 그래도 밥을 앞두고는 약간의 미소가 번졌어요. 얘들아, 오늘 된장찌개야. 따뜻한 거 먹어. 앞치마를 두른 식당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비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거 아니었으면 쓰러질 뻔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배식대 앞에서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죠. 밥통 뚜껑을 열어본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얘들아,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미안한데 밥이 딱 한 그릇 남았네.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떠들썩하던 웃음소리가 싹 사라졌죠.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고 제 앞에 있던 박 과장이 수저통을 툭 내려놨어요. 밥 한 그릇, 그리고 12명의 배고픈 사람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들 서로 눈치를 봤죠.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누가 먼저 손을 들까? 아니면 누가 먼저 양보할까?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밥을 퍼려는 순간 제 뒤쪽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먼저 드세요. 전 괜찮아요. 모두가 동시에 그쪽을 봤죠.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된 애가, 그것도 잔업까지 뛰고 온 애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박 과장은 눈썹을 찌푸렸죠. 야, 쇼하지 마. 카메라라도 도는 줄 알아? 그래. 늙은 놈이 먼저 먹어야지. 나 줘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선배가 먼저 먹는 게, 나이 든 사람이 우선인 게,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죠. 신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식판을 내려놓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신입은 웃지도 않았어요. 말투도 떨리지 않았고요. 그냥 담담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했죠.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요즘 애들은 별종이야 밥 양보한다고 천사 되나. 그 말에 다들 킥킥 웃었어요. 그러게, 착한 척은. 나중에 뭐 바라는 거 아냐? 에이, 그냥 신입이라 눈치 보는 거겠지. 아니면 대표님한테 보고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요즘 애들 다 그래. 맞아. CCTV 있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 진짜 순진하면 바보고 계산적이면 더 꼴불견이고. 웃음소리가 계속됐어요. 신입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지만 그 말들이 다 들렸을 거예요. 누가 봐도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신입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석 자판기 앞에 서서 컵라면 하나를 꺼냈죠. 동전을 넣고 물을 붓고 조용히 뚜껑을 덮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신입의 얼굴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화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익숙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 식당 안 공기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신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식판을 내려놓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신입은 구석 자판기 앞에 섰어요. 동전을 넣고 컵라면 하나를 꺼냈죠. 물을 붓고 조용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3분을 기다렸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구석에 혼자 서 있는 신입의 뒷모습, 작업복, 등판에 묻은 기름때, 약간 처진 어깨.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식당 안쪽에선 박 과장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 따뜻하니까 좋네. 선배, 천천히 드세요.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떠들었어요. 하지만 신입은 그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컵라면 뚜껑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3분이 지났어요. 신입은 뚜껑을 열고 플라스틱 포크를 꺼냈습니다. 후루룩 한 입 먹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배고픈지, 괜찮은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기계처럼. 누군가 신입 쪽을 힐끗 봤어요. 저 애, 진짜 이상하네. 그러게, 화도 안 내고, 나 같으면
진짜 빡쳤을 텐데. 착한 건지, 바보인 건지.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지만 신입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라면을 먹었죠.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천천히, 조용히.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입이 정말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익숙한 거라는 걸. 혼자 먹는 것에, 비웃음을 듣는 것에, 양보하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것에, 그 모든 것에 익숙한 거였어요. 신입은 컵라면을 다 비우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모든 걸 끝냈죠. 그리고 식당 문을 나갔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어두운 복도로.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애는 왜 저렇게 조용할까? 왜 화를 내지 않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장이 한참 돌아가던 시간에 관리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야, 어제 신입 책상 위에 봉투 있었대. 봉투? 뭐야? 또 누가 장난쳤냐? 아니, 진짜래. 노란 봉투. 무슨 봉투? 그냥 노란 봉투 하나 놓여 있었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공장에선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장난으로 뭘 올려놓거나 선배들이 신입 골려주려고 장난치는 일 같은 거요. 그래서 뭐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현금이래. 현금? 응. 그리고 쪽지 하나.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현금이라는 말에 다들 귀를 기울였죠. 얼마? 그건 모르겠는데 꽤 됐다던데. 쪽지엔 뭐라고 써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봤대. 신입이 바로 관리팀으로 갔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신입 책상에 돈을 놓고 갔을까? 왜? 그리고 왜 쪽지까지?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더 커졌어요. 야, 들었어? 그 봉투 대표님이 놓고 간 거래. 대표님이 왜? 어제 CCTV 봤다더라. 식당에서 CCTV? 응. 신입이 밤 양보한 거. 그제야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어젯밤 식당에서 있었던 일. 신입이 박 과장에게 밥을 양보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비웃었던 일. 다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감동해서 돈을 준 거래. 얼마나 줬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꽤 된다던데. 식당 아주머니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 어린애가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있어. 나도 어제 봤는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컵라면 먹으면서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착한 애야, 진짜. 사람들은 갑자기 신입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깨름칙했어요. 어제 그 애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착하다고 하는 게. 그날 오후 관리실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입이 봉투를 들고 대표실로 올라갔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뭐 하러 올라갔대? 돈 받으러 간 거 아니야? 아니면 감사 인사하러 갔거나. 하지만 30분 후 신입이 내려왔을 때 손에는 여전히 그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야, 왜 안 받았대? 모르겠어. 그냥 내려오더라. 신입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신입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했어요. 그날 밤 누군가 관리실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줬어요. 대표님과 신입이 나눈 대화. 이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몫인데? 다 같이 야근한 사람들이요.
밥은요. 나눠야 따뜻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 대화는 나중에 대표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날 오후 대표실 문을 두드린 신입. 손에는 그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들어오세요. 신입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표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죠. 앉아요. 아니요. 서 있겠습니다. 신입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대표님, 이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잠시 신입을 바라봤어요. 왜?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자네가 밥을 양보했잖아. 배고팠을 텐데. 네, 배고팠습니다. 신입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왜 양보했어? 선배님들도 배고프셨을 테니까요. 그건 자네 선택이었어. 그러니 이 돈도 자네 몫이야. 하지만 신입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 몫인데? 다 같이 야근한 사람들이요. 대표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신입을 봤죠. 자네 이름이 뭐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뭔데? 신입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밥은요, 나눠야 따뜻해요. 혼자 먹는 밥은 배를 채울 순 있어도 마음을 채우진 못합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신입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미소 지었죠. 저도 오랫동안 혼자 먹어봤으니까요. 대표님은 한참 동안 신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네. 이 돈은 돌려받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 수 있나? 무엇을요? 자네는 왜 그렇게 사는 거지? 신입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제가 받았던 온기를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신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죠. 대표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그날 밤 대표님은 관리팀장을 불렀어요. 내일부터 식당 규칙을 바꿉니다. 무슨 규칙을요? 야간조 식사는 항상 여분으로 10인분을 남겨둬요. 2인분이요? 왜요? 배고픈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팀장은 잠시 멍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밥은 나눠야 따뜻하다. 예?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배운 거예요. 그날 밤 공장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공장 식당 입구에 세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공지야간조 식사는 항상 여분 10인분을 남겨둡니다.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이게 뭐야? 여분 10인분. 왜? 누가 붙인 거래? 대표님이 지시했대. 왜 갑자기?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모두가 짐작은 하고 있었죠. 어제 그 일 때문이라는 걸. 신입이 밥을 양보했던 일, 그리고 대표실에 올라갔던 일. 그날 밤, 야간조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배식대엔 정말로 밥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다 먹을 수 있겠네. 그러게,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겠다. 사람들은 하나둘 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맨 앞에 섰던 김 대리가 밥을 적게 퍼달라고 했어요. 아줌마, 저 밥만 주세요. 왜? 오늘은 넉넉한데. 아니에요. 밥만 주세요.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저도 밥만요. 저도요. 식당 아주머니는 의아해하셨죠. 얘들아, 오늘은 충분히 있어. 많이 먹어도 돼.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먹어야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식당에 들어온 신입은 여전히 밥이 남아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아직도 있네요. 응. 오늘은 다들 적게 먹었어. 신입은 조용히 밥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석 자리에 앉았죠. 박 과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혼자 밥을 먹는 신입. 그 뒷모습이 며칠 전 자신에게 밥을 양보했던 그 모습과 겹쳐 보였죠. 저 애는 왜 혼자 앉아 있을까? 왜 아무도 옆에 안 앉을까? 박 과장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날 밤 신입을 쇼한다고 비웃었던 것. 그 말 한마디가 신입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박 과장은 밥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신입 쪽으로 걸어갔죠. 야, 네, 선배님. 여기 앉아도 돼? 신입은 고개를 들었어요. 약간 놀란 표정이었죠. 네, 그럼요. 박 과장은 신입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야, 네, 선배님. 어제 미안했다. 신입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선배님도 배고프셨잖아요. 그래도 너한테 미안한 말 했어. 쇼한다고. 신입은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진짜로요. 박 과장은 신입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앞으로는 같이 먹자. 네. 그날 밤부터 공장 식당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밥그릇을 가득 채우지 않았어요. 적당히 먹고 남은 건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뒀죠. 선배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너 먼저 먹어. 같이 먹어요. 작은 배려들이 생겨났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식당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이 사람들이 변했어. 뭐가 달라졌는데요? 모르겠어. 그냥 따뜻해졌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규칙은 계속 지켜졌어요. 야간조 식사는 항상 여분 10인분. 그리고 그 10인분은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어요. 늦게 오는 사람, 배가 더 고픈 사람, 힘든 일을 마친 사람, 항상 누군가를 위한 밥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은 그걸 온기의 밥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의 밥도 아니고, 모두의 밥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사람의 밥. 그날 이후 공장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이 조용히 도와줬어요. 누군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같이 책임졌어요. 작은 온기들이 하나둘 퍼져나갔어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처럼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걸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사실을 말하자면 그날 밤 저도 너무 배가 고팠어요. 신입으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야근에 익숙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기계 옆에 서 있어서 기진맥진했죠. 밥 한 그릇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을 보니 그분들도 똑같이 지쳐 있더라고요. 박 과장님은 손이 떨리고 계셨고 김 대리님은 눈이 푹 꺼져 있었고 다들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오늘 하루만 참자. 내일 먹으면 되지. 그게 다였어요. 특별한 이유도 거창한 철학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하루만 참으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박 과장님이 다음날 사과해 주셨을 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대표님이 봉투를 놓고 가셨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누군가 날 보고 있었구나.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공장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여분 10인분 규칙, 사람들의 작은 배려들, 서로를 챙기는 문화, 모두 그날 밤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밥 한 그릇 때문에 왜 저는 그날 양보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산한 것도 아니었고 착한 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어릴 때 어머니께 배운 것 같아요. 밥은 나눠 먹어야 맛있단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는 항상 밥을 나눠 주셨거든요. 저한테도, 동생한테도, 이웃에게도. 배고픈 사람 앞에서 혼자 먹으면 체해. 그 말씀이 제 몸에 배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그때 후회 안 했어요? 배고팠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컵라면 먹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을 때도 마음이 아팠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박 과장님이 밥 드시는 걸 봤거든요. 아, 따뜻하니까 좋네. 그 한마디가 제 배고픔보다 더 따뜻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 팀장이 됐어요. 그날의 신입이 이제 후배들을 챙기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제가 양보한 건 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나눈 건 온기였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2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식당에는 여분의 밥 10인분이 남아 있어요.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 항상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죠. 그 밥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양보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많은 밥이 됐구나. 그리고 웃게 돼요. 세상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밥 한 그릇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희망이니까요. 오늘도 야간 근무가 끝났어요. 새벽 1시,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팀장이 된 지 5년째, 이 길은 여전히 익숙해요.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밥 냄새가 반겼어요. 신입 몇 명이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었죠.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응, 너희들도 고생했어. 저는 배식대로 갔어요. 그리고 밥통 뚜껑을 열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여분의 밥 10인분. 오늘도 그 자리에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밥을 한 그릇 담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문득 그날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비 오던 그날 밤 밥 한 그릇만 남았던 그 순간 선배, 먼저 드세요. 전 괜찮아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온기가 될지. 신입 한 명이 다가왔어요. 팀장님, 질문 있어요. 응. 뭔데? 저기 벽에 걸린 문구요. 밥 한 그릇의 온기. 응.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잠시 밥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 뭘까? 모르세요? 아니, 알아. 근데 내가 직접 느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요? 저는 밥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남은 밥 보이지? 네. 저건 누구 거게? 글쎄요. 여분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말이야. 저는 신입의 눈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내가 정말 배고플 때 저 밥이 내 걸 거야. 그리고 내가 배부를 때 저 밥은 다른 누군가의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밥은 말이야. 나눠야 따뜻해. 신입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언젠가 이해도 알게 될 테니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따뜻했어요. 20년 전 그날처럼. 아니, 그날보다 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팀장님, 돌아보니 신입이 서 있었어요. 저 다 못 먹었는데 남은 거 어떡하죠? 왜? 배불러? 네. 생각보다 많이 줬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럼 저 밥통에 다시 넣어둬. 네?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누군가 필요할 수 있어. 신입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밥을 옮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또 하나의 온기가 이어지는구나. 식당 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밥 냄새가 흘러나왔죠. 그리고 벽에 걸린 문구. 밥 한 그릇의 온기. 20년 전. 배고픈 신입이 양보한 밥 한 그릇. 그게 이렇게 큰 온기가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세상에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누군가에겐 밥 한 그릇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희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작은 온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였어요. 20년 전 그날 밤엔 보이지 않았던 별.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중얼거렸어요. 밥은 나눠야 따뜻하다. 그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 제가 평생 지키고 싶은 말,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 내일도 공장, 식당에는 여분의 밥 10인분이 남아 있을 거예요. 따뜻하게,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그 밥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루의 희망이 될 거예요. 밥 한 그릇의 온기가 계속 이어지는 한